경상도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이었습니다. 덕세라는 엿장수가 무거운 엿을 어깨에 메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엿 사세요. 달고 맛있는 엿. 덕수의 엿가위 소리가 적막한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벌써 3년째 엿장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엿은 거의 팔리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도 못 팔았구먼. 덕세는 한숨을 푹 쉬며 엿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덕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진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단순한 엿장수가 아니라 전직 한의원 출신이었습니다. 덕세야, 세상에는 천하의 명약이 숨어 있다. 그것만 찾으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을 게다. 덕세의 아버지는 평생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던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죽었는데 덕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영약의 재료가 되는 희귀한 약초들을 찾아 전국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달도 헛수고였구나. 그놈의 오행초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덕세 형님. 돌아보니 동네 총각 춘돌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춘돌아, 무슨 일이냐? 형님, 큰일 났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숨이 넘어갈 것 같소. 뭐라고? 어서 가보구나. 덕세는 서둘러 춘돌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돌이 어머니는 과부로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신 차리시오. 춘돌이가 울부짖자 덕수는 재빨리 맥을 짚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로가 아니구나. 도끼가 돌고 있어. 형님, 도끼라고 하셨소. 그렇다. 누군가 독을 탔거나 아니면 독초를 잘못 먹었거나. 덕수는 즉시 침을 놓고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해독제를 만들려면 특별한 약초가 필요한데 마침 덕수의 엿을 안에 그 약초가 들어있었거든요. 형님은 엿장수인데 어떻게 이런 약초를 가지고 계시오? 춘돌이가 의심스러워하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께서 민간요법을 조금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귀한 약초 아니요. 이런 걸 엿장수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춘돌이가 계속 캐묻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엿장수가 아니라는 게 너무 티가 났거든요. 춘돌아, 지금은 내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은. 나중에 설명해 주마. 다행히 춘돌이 어머니가 깨어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춘돌아,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 덕세 형님이 살려주셨소. 춘돌이 어머니는 덕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소, 덕세씨. 그런데 엿장수가 어떻게 이런 의술을 알고 계시오? 덕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춘돌이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돌이가 덕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어머니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형님,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형님 정체가 뭐? 춘돌이가 진지하게 물어보자 덕세는 춘돌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을 이었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는 의원이다.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엿장수 행세를 하고 있어. 특별한 목적이요. 덕수는 망설이다가 일부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희귀한 약초를 찾고 있거든. 아, 그런 사정이 계셨군요. 춘돌아,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알겠지? 알겠소, 형님. 비밀로 하겠소. 그 다음 날
덕세는 새로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춘돌이가 배웅해 주었어요. 형님,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래, 춘돌아. 어머니 잘 모셔라. 그렇게 몇 날을 걸어 덕세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에 남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라, 여기가 어떤 마을이지? 덕수가 마을 입구에서 역가위를 올리자 집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남정네다. 얼마 만에 보는 사내야? 어디서 오셨나요? 여자들이 우르르 나와서 덕세를 둘러싸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엿장수요.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는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미인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옥분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줘서 대소사를 돌보고 있지요. 덕수는 옥분이를 보는 순간 역가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런 산골에 이렇게 고운 분이 있다니? 덕수는 괜히 목청을 가다듬고 어깨를 펴면서 서 있었지요. 네, 저는 덕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왜 여자분들만 계시는지요? 옥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는 모두 과부들입니다. 3년 전에 큰일을 당해서 남편들을 모두 잃고 이렇게 모여 살지요. 그런 일이. 덕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속마음, 과부촌이라. 그럼 소문이 맞는군. 이제 슬슬 약초들을 찾아봐야겠어. 그래서 저희만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요. 하지만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서 늘 고생하고 있답니다. 무슨 일들인지요? 지붕 고치기, 무거운 것 나르기, 농사일 등 여자 힘으로는 힘든 일들이 많지요. 덕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대로 이 마을에 머물면서 약초를 찾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소. 정말이요? 하지만 저희들은 돈이 없답니다. 돈은 괜찮소. 대신 밥 한 끼만 주시면 되겠소. 과부들이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엿장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얼굴도 미남이시고 힘도 좋게 생기신 분이 마음도 어찌 이리도 착하실까? 그날부터 덕세는 과부촌에서 온갖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주변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찾았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과부들이 덕세에게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세씨, 오늘은 우리 집 장독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덕세씨, 저희 집 문짝이 삐걱거리는데 먼저 좀 고쳐주세요. 과부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덕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덕수는 하루 종일 일한 몸을 씻으려고 마을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지 뭡니까? 시원하다. 덕세가 우통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숲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세상에 저런 장대한 물건은 내 평생 처음 보네. 아이쿠야, 무서워라. 저것이 남정네의 것이요, 아님 고목나무요? 한 번만 만져보면 소원이 없겠네. 쉬. 소리 내지 마, 이 들킬라. 과부들이 몰래 숨어서 덕수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우리 죽은 남편은 저거에 비하면 콩나물이었어. 아이고, 저런. 그럼 지금껏 콩나물만 보고 살았구나, 이년아. 이년은 내년 서방은 메뚜기 다리처럼 얇았다고 소문이 자자했구먼. 그려. 그런데 저런 걸로 밤을 치른다면 어떨까? 얘야, 상상만 해도 다리에 힘이 빠진다. 과부들은 킥킥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덕세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양반 혼자 살기 참 아깝네. 맞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낚아챌까? 옥분이가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옥분이 그것도 오늘 따라왔으면 좋은 구경했을 텐데. 아까워서 어쩐다. 며칠 후
옥분이 집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덕세 씨, 죄송한데 우리 집 지붕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덕세는 옥분이 집 지붕에 올라가서 열심히 고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옥분이는 안에서 덕세를 바라봤지요. 속마음, 저런 든든한 남자가 집에 함께 있으니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네. 아유, 저 엉덩이랑 허벅지. 지붕을 다 고친 덕세가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다 고쳤소. 이제 비가 새지 않을 거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소? 괜찮아요. 다들 이해할 거예요. 이런 뒤에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옥분이는 덕수의 젖은 옷을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이거 말리고 계세요. 고맙소. 덕수가 윗옷을 벗자 옥분이는 그의 탄탄한 몸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듬직하시네요. 그런가요? 옥분이가 수건으로 덕수의 등을 닦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도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옥분 씨, 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시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시골 안악일 뿐이에요. 아니요. 정말 아름답소. 덕세가 옥분이의 손을 잡자 옥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덕세 씨,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정말 외로웠고요. 나도 마찬가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습니다. 옥분이가 덕세의 가슴에 손을 대자 덕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덕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 덕세 씨, 그때 갑자기 옥분이가 덕수의 아래쪽을 만졌는데 어머, 과부들 소문이 맞았네요. 무슨 소문이요? 이런 건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서 누우세요. 옥분이가 대담하게 말하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과부가 되고 나서 이런 걸 본 게 처음이에요. 호기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옥분이는 덕세를 처마 및 평상으로 밀어냈습니다. 옥분 씨, 정말 괜찮겠소? 괜찮기는 무슨, 벌써 이렇게 젖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비가 내리는 처마 밑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옥분이는 처음 느끼는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지요. 그 후 며칠 동안 덕세는 다른 과부들과도 미묘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덕세 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드세요. 과부들이 덕세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세 씨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글쎄요. 모든 분들이 다 좋습니다. 덕수의 애매한 대답에 과부들은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과부 춘자가 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덕세 씨, 제 어깨가 너무 아픈데 좀 주물러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요. 덕수가 춘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춘자가 은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지요. 아, 거기에서 조금 더 아래요? 이쪽이요. 아니, 조금 더 아래요. 그때 춘자가 덕세의 손을 잡고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자 덕세는 자신도 모르게 확 움켜쥐었는데 아, 시원해요. 춘자는 덕수의 손길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덕세 씨, 저도 옥분이처럼 그런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춘자 씨. 한 번만요. 그렇게 덕수는 여러 과부들과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약초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속마음,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약초를 구할 기회가 올 거야. 한편 과부들은 덕세의 진짜 목적은 모른 채
덕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드디어 덕세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오행초 아닌가? 저건 현삼이고. 세상에, 이런 귀한 약재들이 널렸구나. 덕세는 흥분했습니다. 이런 귀한 약재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평생 찾으셨던 불로불사의 영약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과부들 몰래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더 친해져서 기회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가 덕세를 찾아왔습니다. 덕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지요? 엿장수인데 왜 엿은 하나도 안 팔고 일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옥분이가 날카롭게 물어보자 덕세는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게 엿보다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좋아서 그렇소. 정말 그뿐인가요? 옥분이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럼 엿 하나 먹어볼까요? 옥분이가 갑자기 엿을 달라고 했습니다. 덕세는 어쩔 수 없이 엿을 내줬지요. 그런데 옥분이가 엿을 입에 넣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엿에서 약초 냄새가 나는데 그럴 리가. 분명히 약초 냄새예요. 혹시 엿에 약을 넣으신 건 아니에요? 덕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엿을 만들 때 습관적으로 약재를 조금 넣었거든요. 아, 그게 몸에 좋으라고 인삼 가루 낸 것을 조금 넣었어. 인삼. 이건 인삼 냄새가 아닌데요. 제가 약초에 대해 좀 알거든요. 옥분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덕세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는데 그때 마침 갑자기 마을 밖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죠? 옥분이는 무서워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저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닭들이 자꾸 없어져요. 혹시 늑대나 곰이 아닐까요? 덕세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겠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소. 조심해서 갔다 오리다. 그날 밤 덕세는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짐승을 확인하는 것보다 약초를 더 찾아보려는 속셈이었지요. 속마음, 이참에 오행초를 더 찾아볼까? 덕세가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짐승이 있구나. 덕세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덕세가 찾던 귀한 약초들을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저런. 저 귀한 약초를. 덕세가 소리치자 곰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곰이 덕세를 향해 달려들자 덕세는 기겁해서 도망쳤는데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곰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덕세가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덕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랍게도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혹시 의원 아니냐? 곰이 말을 하다니. 나는 곰이 아니라 사람이다. 산신령의 저주를 받아 곰이 된 거지. 덕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 사람이시여. 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철봉이다. 원래 이 지역 현감이었는데 철봉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부패한 현감이었지요. 특히 과부들을 괴롭히는 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들이 부역에 나간 사이에 젊은 과부들을 농락하려 했어. 그리고 세금을 핑계로 괴롭히고 밤에 찾아가서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하려고 했지. 그래서 산신령의 저주를 받으신 거군요. 그렇다. 하지만 산신령께서 한 가지 희망을 주셨어.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선량한 의원을 만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이 산에 계신 거요. 선량한 의원을 기다리시려고. 맞다. 산신령께서 이 산에서 기다리라 하셨거든. 그런데 약초를 자꾸 먹는 건 곰의 본능 때문이야. 어쩔 수가 없어. 혹시 당신이 의원은 아니겠지? 철봉이 희망적으로 물어보자 덕수는 고민에 빠졌지요. 사실은 의원이요. 정말이냐? 그렇소. 하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전국을 돌며 공부하고 있소. 철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선량한 의원이야. 과부촌 사람들을 돕는 걸 봤거든. 그걸 보고 계셨군요. 매일 밤 지켜봤다. 너의 선한 마음을 봤지. 아니, 잠깐. 너 혹시 이곳의 약초를 노리고 있는 거냐? 철봉이 갑자기 의심을 하자 덕세는 깜짝 놀랐지요. 그게 너의 진짜 목적이 뭐냐? 솔직히 말해라. 덕수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불로불사의 영약을 만들려고 하오. 그래서 희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는 거요. 역시 그렇군. 너도 결국 욕심쟁이였어. 하지만 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소. 그건 거짓이 아니오. 그럼 증명해봐라. 내가 정말 선량한 의원인지. 어떻게 증명을 하란 말이오. 나를 구해주는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철봉이 말했습니다. 과부촌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저주가 풀린단다. 과부촌 사람들이요. 그렇다. 그런데 내가 현감일 때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거든. 남자들을 모두 위험한 구역에 내보낸 것도 나야. 거기서 사고가 나서 한꺼번에 죽었지. 덕수는 놀랐습니다. 철봉이 바로 과부들의 원수였던 거였지요. 그런데 과부들이 과연 용서해 줄 것 같소.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해봐야지. 그런데 너에게도 시험이 있다. 내게요. 네가 정말 선량한 의원이라면 불로불사의 영약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길 거야. 과연 그럴 수 있겠냐? 덕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덕세는 과부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일이 있어. 과부들이 모여들었는데 옥분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덕세를 바라봤지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군요. 죄송하오. 나는 사실 의원이요. 의원이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그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확인했어. 과부들이 긴장했습니다. 정말요? 뭐였어요? 곰이었어. 하지만 그냥 곰이 아니라 말을 하는 곰이었어. 말을 하는 곰이라고요? 그렇소. 그리고 그 곰이 자신은 원래 사람이었다고 했어. 이름이 철봉이라고. 그 순간 과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철봉이라고 했어요? 그렇소. 그놈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옥분이가 분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과부들도 화를 냈지요. 그놈이 남편들을 모두 위험한 구역에 내보냈거든. 거기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 과부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뭐요? 그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고. 뉘우친다고 죽은 남편들이 돌아와요? 아니요.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요. 그때 옥분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잠깐. 덕세 씨, 당신 진짜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하셨소? 당신도 결국 이 산의 귀한 약초가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옥분이가 핵심을 찌르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역시 그렇군요.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엿장수가 그런 의술을 알 리가 없잖아요. 다른 과부들도 덕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예요? 믿었는데, 여러분, 죄송하오. 처음에는 정말 약초가 목적이었소. 과부들이 실망했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아. 우리를 이용만 하려고.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세요. 그때 한 과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들, 조용히 해봐. 철봉 현감일은 그렇다 쳐도 일단 지금은 덕세 씨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덕세 씨가 설령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었다 해도 지금은 어떨까? 무슨 말이야, 춘자야. 덕세 씨가 우리를 대했던 모습을 보면 진심 같았어. 그리고 우리들 모두 덕세 씨를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옥분이 내가 더 덕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다른 과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냥 이용만 하려던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할까? 우리 각자와 그런 관계까지 가졌는데. 그리고 옥분이 너 덕세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때 옥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춘자 말대로 사실. 저는 덕세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덕세 씨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춘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뭔데? 과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춘자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 물론 기억하지. 남편들을 잃고 갈 곳 없던 우리를 내가 다 받아줬잖아. 다른 과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옥분이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먼저 이 마을에 와서 터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 음식도 나눠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옥분이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과부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어. 뭘 결정했는데? 덕세 씨는 내가 가져야 해. 옥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우리도 덕세 씨를 좋아하지만 내가 더 먼저였고 더 깊이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은인인 내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 춘자가 옥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옥분아, 덕세 씨와 행복하게 살아. 그게 우리 소원이야. 정말 괜찮아. 괜찮기는 무슨, 우리가 응원한다고. 과부들의 말에 옥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본 덕세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보니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부끄러워졌지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덕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약초가 목적이었소. 하지만 여러분과 지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소. 약초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해졌소. 특히 옥분이, 당신을. 덕세가 옥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소. 옥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포기하겠소? 당신이 더 소중하오. 불로불서의 영약 따위보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더 소중하오. 덕세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약초는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소. 아버지의 유언보다 당신들이 더 소중하오.
과부들은 덕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봉에 대한 분노는 남아 있었지요. 그럼 철봉 그놈은 어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정해주시오. 저는 여러분 뜻에 따르겠소. 과부들은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가 덕세를 찾아왔습니다. 덕세 씨,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일단 그놈을 직접 봐야겠어요. 정말로 뉘우치는지.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평생 이 마을에 머물겠다고 맹세하세요. 맹세하겠소. 그리고 저와 혼인해주세요. 정말이요. 이런 저를 받아주시겠다고. 네, 그런데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초를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덕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던 불로불사의 영약. 하지만 옥분이를 보니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포기하겠소? 당신이 더 소중하오. 그날 산에서 철봉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과부들이 모두 모여서 철봉과 대면했지요. 그런데 거대한 곰의 모습으로 나타난 철봉을 보고 과부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정말 철봉 현감이 맞소? 옥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맞다. 나는 현감이었던 철봉이다. 너희들에게 못할 짓을 한 그 철봉이야. 곰의 모습이지만 사람의 말을 하니 더욱 기괴했습니다. 저놈이 정말 그놈이야. 한 과부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 우리를 농락하려 했던 짐승. 과부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철봉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소.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아니다. 내가 내가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너희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어. 여러분,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갖고 있어. 철봉 어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니 덕세 씨, 당신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한 늙은 과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진정들 해보자. 복수를 한다고 해서 죽은 남편들이 돌아오나? 할머니. 그리고 저놈도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잖아. 사람에서 짐승이 되어서 3년이나 산에서 살았어. 과부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맞지만,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때 철봉이 산신령의 허락으로 갑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모습으로 나타난 철봉이 모든 과부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소. 철봉은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사죄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지요. 그만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 내가 그대들에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하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철봉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굴에 내가 숨겨둔 것이 있어. 과부들이 의심스러워했지만 덕세와 함께 철봉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갖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과부들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내가 현감으로 있을 때 부정하게 모은 돈이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소. 이렇게 많은 돈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토지 문서도 여기 있소. 이것도 모두 여러분 것이요. 철봉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뉘우치는 거예요. 그렇소.
지난 3년간 매일매일 후회했소.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었소. 철봉의 진심에 과부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들이 죽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평생 속죄로 갚겠소.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갚겠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산신령이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모습은 70대 노인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철봉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나. 산신령님. 그리고 이 선량한 과부들아, 너희들도 용서의 마음을 보이고 있구나. 과부들이 떨며 절했습니다. 이제 시험의 시간이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산신령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철봉아, 내가 정말 변했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무슨 시험입니까? 내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편안히 사는 것, 둘째는 이 과부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것이다. 철봉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과부들아, 너희들도 선택해야 한다. 철봉을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과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옥분이가 입을 열었지요. 저희는 용서하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말로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맹세해주세요. 철봉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맹세합니다. 평생 여러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다시 번개가 치자 철봉의 저주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내 몸이 왜 이렇지? 덕세가 자신의 몸을 만져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덕세야. 네게도 상을 주겠다. 내가 불로불사의 영약을 포기하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으니 그 대신 더 큰 선물을 주마. 무슨 선물입니까? 내게 천하제일의 의수를 주겠다.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말이다. 덕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 능력은 오직 남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고 한 달 후 덕세와 옥분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지요. 혼례 첫날 밤 옥분이가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처음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요? 나에게는 당신이 첫사랑이요. 정말요? 정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기도 하고. 덕세가 옥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자 옥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부끄러워요. 아름다운 내 아내, 부끄러워할 것이 뭐가 있어? 여보, 제가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요? 당신의 그런 모습이 더 사랑스럽소. 정말요? 과부라서 경험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서툰 것보다야 경험이 많은 게 더 좋지 않소. 옥분이가 웃으며 덕세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첫날 밤은 달처럼 고요하고 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 덕세가 늙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참 신기한 인생이었구먼. 엿장수로 시작해서 의원이 되고 과부와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으니. 여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옥분이가 물어보자 덕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없소. 오히려 감사하지. 뭘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이 마을이 있어서, 더불어 살 사람들이 있어서.
옥분이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을 만날 수 있었어서. 마침내 덕수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옥분이와 다른 과부들도 모두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요. 부인, 저 먼저 갑니다. 임종을 앞둔 덕세가 옥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도 경상도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이었습니다. 덕세라는 엿장수가 무거운 여트를 어깨에 메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엿사세요. 달고 맛있는 엿. 덕수의 엿가위 소리가 적막한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벌써 3년째 엿장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엿은 거의 팔리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도 못 팔았구먼. 덕세는 한숨을 푹 쉬며 엿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덕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진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단순한 엿장수가 아니라 전직 한의원 출신이었습니다. 덕세야, 세상에는 천하의 명약이 숨어 있다. 그것만 찾으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을 게다. 덕세의 아버지는 평생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던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죽었는데 덕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영약의 재료가 되는 희귀한 약초들을 찾아 전국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달도 헛수고였구나. 그놈의 오행초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덕세 형님, 돌아보니 동네 총각 춘돌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춘돌아, 무슨 일이냐? 형님, 큰일 났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숨이 넘어갈 것 같소. 뭐라고? 어서 가보구나. 덕세는 서둘러 춘돌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돌이 어머니는 과부로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신 차리시오. 춘돌이가 울부짖자 덕수는 재빨리 맥을 짚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로가 아니구나. 도끼가 돌고 있어. 형님, 도끼라고 하셨소. 그렇다. 누군가 독을 탔거나 아니면 독초를 잘못 먹었거나. 덕수는 즉시 침을 놓고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해독제를 만들려면 특별한 약초가 필요한데 마침 덕수의 엿을 안에 그 약초가 들어있었거든요. 형님은 엿장수인데 어떻게 이런 약초를 가지고 계시오? 춘돌이가 의심스러워하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께서 민간요법을 조금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귀한 약초 아니요. 이런 걸 엿장수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춘돌이가 계속 해묻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엿장수가 아니라는 게 너무 티가 났거든요. 춘돌아, 지금은 내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은. 나중에 설명해 주마. 다행히 춘돌이 어머니가 깨어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춘돌아,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 덕세 형님이 살려주셨소. 춘돌이 어머니는 덕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소, 덕세씨. 그런데 엿장수가 어떻게 이런 의술을 알고 계시오? 덕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춘돌이 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돌이가 덕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어머니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형님,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형님 정체가 뭐? 춘돌이가 진지하게 물어보자 덕세는 춘돌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을 이었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는 의원이다.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엿장수 행세를 하고 있어. 특별한 목적이요.
덕수는 망설이다가 일부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희귀한 약초를 찾고 있거든. 아, 그런 사정이 계셨군요. 춘돌아,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알겠소, 형님. 비밀로 하겠소. 그 다음 날 덕세는 새로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춘돌이가 배웅해 주었어요. 형님,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래, 춘돌아. 어머니 잘 모셔라. 그렇게 몇 날을 걸어 덕세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에 남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라, 여기가 어떤 마을이지? 덕수가 마을 입구에서 역가위를 올리자 집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남정네다. 얼마 만에 보는 사내야? 어디서 오셨나요? 여자들이 우르르 나와서 덕세를 둘러싸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엿장수요.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는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미인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옥분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줘서 대소사를 돌보고 있지요. 덕수는 옥분이를 보는 순간 역가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런 산골에 이렇게 고운 분이 있다니? 덕수는 괜히 목청을 가다듬고 어깨를 펴면서 서 있었지요. 아, 네, 저는 덕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왜 여자분들만 계시는지요? 옥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는 모두 과부들입니다. 3년 전에 큰일을 당해서 남편들을 모두 잃고 이렇게 모여 살지요. 아, 그런 일이. 덕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속마음, 과부촌이라. 그럼 소문이 맞는군. 이제 슬슬 약초들을 찾아봐야겠어. 그래서 저희만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요. 하지만 남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서 늘 고생하고 있답니다. 무슨 일들인지요? 지붕 고치기, 무거운 것 나르기, 농사일 등 여자 힘으로는 힘든 일들이 많지요. 덕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대로 이 마을에 머물면서 약초를 찾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소. 정말이요? 하지만 저희들은 돈이 없답니다. 돈은 괜찮소. 대신 밥 한 끼만 주시면 되겠소. 과부들이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엿장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얼굴도 미남이시고 힘도 좋게 생기신 분이 마음도 어찌 이리도 착하실까? 그날부터 덕세는 과부촌에서 온갖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주변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찾았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과부들이 덕세에게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세 씨, 오늘은 우리 집 장독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덕세 씨, 저희 집 문짝이 삐걱거리는데 먼저 좀 고쳐주세요. 과부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덕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덕수는 하루 종일 일한 몸을 씻으려고 마을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지 뭡니까? 시원하다. 덕세가 우통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숲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세상에 저런 장대한 물건은 내 평생 처음 보네. 아이쿠야, 무서워라. 저것이 남정네의 것이요? 아님 고목나무요? 한 번만 만져보면 소원이 없겠네. 쉬. 소리 내지 마, 이 들킬라. 과부들이 몰래 숨어서 덕수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우리 죽은 남편은 저거에 비하면 콩나물이었어. 아이고, 저런. 그럼 지금껏 콩나물만 보고 살았구나, 이년아. 이년은 내년 서방은 메뚜기 다리처럼 얇았다고 소문이 자자했구먼. 그려. 그런데 저런 걸로 밤을 치른다면 어떨까? 얘야, 상상만 해도 다리에 힘이 빠진다.
과부들은 킥킥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덕세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양반 혼자 살기 참 아깝네. 맞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낚아챌까? 옥분이가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옥분이 그것도 오늘 따라왔으면 좋은 구경했을 텐데. 아까워서 어쩐다. 며칠 후, 옥분이 집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덕세 씨, 죄송한데 우리 집 지붕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덕세는 옥분이 집 지붕에 올라가서 열심히 고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옥분이는 안에서 덕세를 바라봤지요. 속마음, 저런 든든한 남자가 집에 함께 있으니 마치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네. 아유, 저 엉덩이랑 허벅지. 지붕을 다 고친 덕세가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다 고쳤소. 이제 비가 새지 않을 거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소? 괜찮아요. 다들 이해할 거예요. 이런 비에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옥분이는 덕수의 젖은 옷을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이거 말리고 계세요. 고맙소. 덕수가 윗옷을 벗자 옥분이는 그의 탄탄한 몸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듬직하시네요. 그런가요? 옥분이가 수건으로 덕수의 등을 닦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도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옥분 씨, 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시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시골 안악일 뿐이에요. 아니요. 정말 아름답소. 덕세가 옥분이의 손을 잡자 옥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덕세 씨, 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정말 외로웠고요. 나도 마찬가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습니다. 옥분이가 덕세의 가슴에 손을 대자 덕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덕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 덕세 씨, 그때 갑자기 옥분이가 덕수의 아래쪽을 만졌는데 어머, 과부들 소문이 맞았네요. 무슨 소문이요? 이런 건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서 누우세요. 옥분이가 대담하게 말하자 덕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과부가 되고 나서 이런 걸 본 게 처음이에요. 호기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옥분이는 덕세를 처마 및 평상으로 밀어냈습니다. 옥분 씨, 정말 괜찮겠소? 괜찮기는 무슨, 벌써 이렇게 젖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비가 내리는 처마 밑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옥분이는 처음 느끼는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지요. 그 후 며칠 동안 덕세는 다른 과부들과도 미묘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덕세 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드세요. 과부들이 덕세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세 씨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글쎄요. 모든 분들이 다 좋습니다. 덕수의 애매한 대답에 과부들은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과부 춘자가 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덕세 씨, 제 어깨가 너무 아픈데 좀 주물러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요. 덕수가 춘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춘자가 은밀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지요. 아, 거기에서 조금 더 아래요? 이쪽이요. 아니, 조금 더 아래요. 그때 춘자가 덕세의 손을 잡고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자 덕세는 자신도 모르게 확 움켜쥐었는데 아, 시원해요. 춘자는 덕수의 손길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덕세 씨, 저도 옥분이처럼 그런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춘자씨. 한 번만요. 그렇게 덕수는 여러 과부들과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약초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속마음,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약초를 구할 기회가 올 거야. 한편 과부들은 덕세의 진짜 목적은 모른 채 덕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드디어 덕세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오행초 아닌가? 저건 현삼이고. 세상에, 이런 귀한 약재들이 널렸구나. 덕세는 흥분했습니다. 이런 귀한 약재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평생 찾으셨던 불로불사의 영약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과부들 몰래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더 친해져서 기회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가 덕세를 찾아왔습니다. 덕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지요? 엿장수인데 왜 엿은 하나도 안 팔고 일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옥분이가 날카롭게 물어보자 덕세는 식은땀을 흘렸지요. 그게 엿보다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좋아서 그렇소. 정말 그뿐인가요? 옥분이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럼 엿 하나 먹어볼까요? 옥분이가 갑자기 엿을 달라고 했습니다. 덕세는 어쩔 수 없이 엿을 내줬지요. 그런데 옥분이가 엿을 입에 넣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엿에서 약초 냄새가 나는데 그럴 리가. 분명히 약초 냄새예요. 혹시 엿에 약을 넣으신 건 아니에요? 덕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사실 엿을 만들 때 습관적으로 약재를 조금 넣었거든요. 그게 몸에 좋으라고 인삼 가루 낸 것을 조금 넣었어. 인삼. 이건 인삼 냄새가 아닌데요. 제가 약초에 대해 좀 알거든요. 옥분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덕세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는데 그때 마침 갑자기 마을 밖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죠? 옥분이는 무서워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저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닭들이 자꾸 없어져요. 혹시 늑대나 곰이 아닐까요? 덕세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겠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소. 조심해서 갔다 오리다. 그날 밤 덕세는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짐승을 확인하는 것보다 약초를 더 찾아보려는 속셈이었지요. 속마음, 이참에 오행초를 더 찾아볼까? 덕세가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짐승이 있구나. 덕세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덕세가 찾던 귀한 약초들을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저런. 저 귀한 약초를. 덕세가 소리치자 곰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곰이 덕세를 향해 달려들자 덕세는 기겁해서 도망쳤는데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곰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덕세가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덕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랍게도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혹시 의원 아니냐? 곰이 말을 하다니. 나는 곰이 아니라 사람이다. 산신령의 저주를 받아 곰이 된 거지. 덕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 사람이시여. 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철봉이다. 원래 이 지역 현감이었는데 철봉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고 부패한 현감이었지요. 특히 과부들을 괴롭히는 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들이 부역에 나간 사이에 젊은 과부들을 농락하려 했어.
그리고 세금을 핑계로 괴롭히고 밤에 찾아가서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하려고 했지.